네, 고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사자 명예훼손 혐의로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이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후에 그 후폭풍이 거셉니다. 해당 판결을 내린 판사가 노무현 전 대통령 부부를 더 이상 공적 인물로 볼 수 없다는 판단을 했다. 이러면서 이제 국민의힘에서 반발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용남 전 의원님, 네. 이 노무현 전 대통령은 공인입니까? 아닙니까? 공인이죠. 그러니까 이게 왜 논란이 되냐면 우리가 명예훼손 사건과 관련해서 소위 그 영미 쪽에 퍼블릭 피겨, 공적 인물이라는 이론이 있습니다. 이게 언론의 자유 아니면 표현의 자유에 있어서 공적 인물에 대해서는 보다 비판이나 비난에서 좀 자유스럽게 이루어져야 된다. 그래서 사인과는 좀 대비되는 측면으로서 공적 인물, 공인 이론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번 정진석 의원에 대한 판결문을 보면 이 정진석 의원의 그 SNS 글이 게재될 시점에 노무현 전 대통령 부부가 공적 인물이 아니다 이렇게 설시가 됐어요. 법리적으로 저는 도저히 이해하기 힘든 판단이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이건 항소심 가면 깨지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최 변호사님, 공인이라는 게 중요한 게 공인이 아니면 과연 이렇게까지 비판할 필요가 있느냐라는 게 이제 법적인 판단으로 본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제가 그 한 말씀으로 정리하고 싶은데요. 그러면은 고 노무현 전 대통령께서 사인이십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 질문이라고 한다고 하면은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이 부분을 방송을 시청하시는 분이 생각하실 때에 노무현 전 대통령께서 사인이십니까 했을 때 그거에 대해서 선뜻 그렇다라고 누가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렇다는 점에서 이번 판결은 제가 법조인으로서 명예훼손 내지는 방송 관련되는 그 사건을 상당히 많이 합니다만 대표적인 어떤 공적 인물 이론, 한마디로 공적 인물에 대해서는 국민의 어떤 알 권리, 표현의 자유와 개인의 어떤 명예권보다는 좀 더 앞서야 된다는, 그렇기 때문에 좀 더 날카로운 비판에 앞서야 된다는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돌아가신 분이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는 고인의 명예를 우리가 존중해야 될 필요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같은 경우에 어떤 문제냐 하면은 돌아가신 분에 대해서는 아무나 명예훼손이 성립되는 것이 아니고 비방의 목적이 있는 경우에만 허위사실 적시한 명예훼손이 됩니다. 예.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에 과연 이걸 비방의 목적이라고 할 것인지 말씀드린 것처럼 상대방 그 정당의 어떤 비판에 대해서 그거를 반박하는 과정에서 있었다는 점에서 고인에 대한 비방의 목적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상당히 치열하게 다퉜던 사건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좀 전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1심 판결과 항소심은 사뭇 달라질 가능성 저는 예측해 봅니다. 이게 어쨌든 그 발언 중에 이제 문제가 됐던 SNS 글이 그리고 부부싸움 끝에 권 씨는 과출을 하고 그날 밤 혼자 남은 노 대통령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다. 이게 무슨 이명박 전 대통령의 잘못이냐 이렇게 써 있는 부분에 대한 이게 이제 명예훼손이다 이렇게 지금 법원은 판단한 건데 국민의힘 쪽에서는 이제 반발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가 목소리를 준비했는데 들어보시겠습니다. 판결은 자신의 정치적 성향에 따라 멋대로 쓰는 정체장이 아닙니다. 지난 11일 고 노무현 대통령 부부에 대한 명예훼손 사건에서 국민의힘 정진석 의원에게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한 판사의 정치적 성향에 대해 보도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박 판사는 문재인 전 대통령, 유시민 전 노무현 재단 이사장 등 야권 인사들을 팔로우하고 박 판사를 역으로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팔로우하고 있다고 합니다. 노사모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매우 이례적이고 뭔가를 대비한 냄새가 납니다. 예, 뭔가 냄새가 난다고 하는데 다시 한번 좀 소개를 해야겠습니다. 박모 판사가 야권 인사들을 팔로우하고 있으며 박 판사를 역으로 이재명 대표가 팔로우하고 있다. 박 판사가 고등학교 때 쓴 것으로 보이는 글에는 한나라당에 대한 적개심과 경멸이 가득 차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매우 이례적이고 뭔가를 대비한 냄새가 난다. 이런 반응이 나왔습니다. 자, 남 원장님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 전주혜 의원님 전직이 판사 아니셨습니까? 맞습니다. 판사였던 분이 아무리 정치권에 와서 지금 국회의원을 하고 계시다 하지만 판결을 했던 판사에 대해서 저렇게까지 정치 편향적인 그런 색채를 보내는 그런 언사가 지금 과연 온당한지 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 하나는 이 검찰에서 벌금 500만 원을
처음에 구형했죠. 구형을 했습니다. 네. 그것보다 더 강한 형벌로 6개월의 징역형을 내린 것에 대해서 주변에서는 오히려 아까 우리 변호사님도 말씀하셨지만 비방의 목적 그리고 허위 사실 그것을 말했던 화자의 위치를 볼 때 오히려 검찰의 구형이 굉장히 약했다라고 판단하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과정에 있어서 불만이 있으면 항소심으로 대항하면 됩니다. 근데 이런 과정에서 지금 공당에 그것도 책임 있는 여당에서 삼권 분립을 완전히 훼손하는 그런 발언을 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아주 온당하지 못하다고 봅니다. 예, 법원에서도 오늘 해명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의 입장이 나왔는데 이례적으로 주말에 신속하게 나왔습니다. 정치 성향을 거론하면서 과도한 판사에 대한 비난에 깊은 우려를 나타낸다. 판결 내용과 무관한 인신공격성 비난은 받아들이기가 힘들다. SNS 일부 활동만으로 법관의 정치적인 성향을 단정하는 건 매우 위험하다. 이런 반응이 나왔습니다. 박원석 전 의원님 보시기에는 어떠세요? 그렇죠. 이제 헌법과 법률상 그 법관의 그 독립성은 보장이 되는 거고요. 근데 전주의 의원도 판사 출신이신데 저런 이제 법원의 판결에 대해서 법률적으로 비판하고 법률적으로 탄핵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법률적 비판이나 탄핵이 아닌 판사 개인의 성향을 SNS를 통해서 단정하고 그리고 그런 성향 때문에 저런 판결을 내렸다라고 정치적 비판을 가하는 거 온당치 않고요. 거꾸로 그러면 전주의 의원은 지금 국민의힘에서 대변인 역할을 하고 계시니까 과거 전주의 의원이 내렸던 모든 판결을 결국에는 국민의힘과 같은 정치적 지향을 가지고서 판결을 했다라고 지금 누군가 나서서 비판하고 단정한다면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저거는 사법부의 독립성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그런 발언이 아닐 수 없고요. 얼마 전에 민주당에서 이재명 대표를 수사하고 있는 수사 검사들의 명단을 네, 실명을 공식석상에서 공개했죠. 실명을 언급했다고 그걸 두고서 좌표 찍기다. 그리고 이거 사법방해다. 이렇게까지 비판을 했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에 비춰 본다면 이런 사법방해가 어디 있습니까? 판사의 실명을 거론해가지고 정치 성향을 단정하고 그거를 무슨 뭐 노사모와 다름없다라고 헌법상 독립된 헌법기관인 판사의 판결을 저런 식으로 비난한다는 거는 특히 집권 여당이 해서는 안 되는 일이죠. 예, 김현우 의원님.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이제 박 판사는 제가 법원에 계신 분들한테 확인해 봤더니 고등학교 때뿐만 아니라 최근까지도 법원 내부 게시판이나 본인의 SNS에 국민의힘에 대한 적개심을 여과 없이 드러내는 글들을 자주 올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번 판결이 논란이 될 수밖에 없는 게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공인이 아니라고 했는데 그러면 박정희 대통령이나 이승만 대통령은 훨씬 오래전에 돌아가셨는데 그러면 공인이 아닌가요? 그러면 지금 전직 대통령들에 대해서 여기저기서 가해지고 있는 비난이나 비판은 그러면 다 처벌 대상이 돼야 됩니까? 그리고 한 가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이게 지금 김명수 대법원장 하에서의 문제인데 아무래도 주요 사건이 많이 다뤄질 수밖에 없는 서울중앙지법 형사 단독의 판사들 법적 경력이요. 다른 법원의 형사 단독보다 오히려 2, 3년이 짧습니다. 그러니까 중요 사건을 다루면 아무래도 법관 생활이나 법적 경력을 오래 한 사람들이 다뤄야 실수를 안 하는데 요새 법원 행정이 참 문제가 많이 생겨서 지금 보면 법적 경력이 짧은 사람들이 주요 사건을 더 많이 다루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가 복합적으로 나타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직 뭐 항소심 재판이 남아있기 때문에 뭐 실수라고 하는 거는 뭐 김영남 전 의원의 개인적인 생각이시겠지만 그건 뭐 경력이 짧다고 해서 판결을 제대로 못한다고 볼 수는 없는 거니까요. 근데 평균적으로는 경력이 중요하죠. 네, 그렇습니다. 사실 조금 전에 지금 민주당 검찰 어떤 그 이름을 공개를 했는 거를 마치 이번 국민의힘에서 1심 재판장님을 이름을 공개했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비판을 하셨는데 국민의힘에서 이분의 사진을 공개를 했습니까? 아니면은 고향을 공개했습니까? 오히려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아예 무슨 범죄단체 조직도 수개처럼 해서 그 부장검사 관련되는 뭐 수석부장 뭐 이렇게 쭉 해서 얼굴하고 사법연수원 기수하고 다 공개를 했습니다. 그거하고 말로 논평하는 것을 어떻게 똑같이 얘기를 합니까? 그리고 아시다시피 1심 판결 같은 경우에는 재판장의 이 이름이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는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항소심을 통해서
정상적인 법적 어떤 절차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어떻게 다투겠다. 이 부분을 좀 더 강조해야 된다는 점에서는 국민의힘이 대응이 어떤 논란이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민주당이 어떻게 보면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수사하고 기소하는 그런 부분에 대한 비난과 지금 이번 비난을 동일한 선상에서 얘기한다는 것은 언어도단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는 동일한 게 아니고 더 문제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오죽하면 서울중앙지법이 입장을 공식적으로 냈겠어요. 그러니까 이 사법부의 판사들은 독립된 헌법기관입니다. 그 헌법기관이 내린 판결에 대해서 법률적으로 탄핵하고 비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판사의 사법적 판단이 논평의 대상이 되지 말라는 법이 없습니다. 근데 그 내용을 보십시오. 저 사람 노사모다. 저거 마치 민주당 추종자다라는 식으로 집권 여당이 그런 조악한 비판을 하고 있다는 게 지금 집권 여당이 검찰 명단 공개했다고 민주당을 향해서 그동안에 컴플레인 했던 거에 비추어 봤을 때 집권 여당다운 태도인가 저는 더 못한 태도라고 지적을 하는 겁니다. 예, 오늘 논평이 길어집니다. 이런 네. 양쪽 모든 의견을 수렴해서 국회에서는 하루빨리 검사와 판사의 탄핵을 할 수 있는 입법을 마련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자, 판사 다음 탄핵은 벌써 예, 가능하죠. 해야죠. 그건 이제 검사가 탄핵 대상에서 빠져 있을 네. 뿐이죠. 네, 이 주제는 여기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